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목성을 하는데요. 목성 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 좀 찾아 살펴볼 원문이 있어가지고 살펴볼게요. 이 도장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도장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묘를 만드는 제혈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정혈이라는 것은 점혈법은 혈을 점하는 법, 정혈법은 그것 역시도 증혈법이라는 게 있어요. 증혈법. 혈증을 찾는 것을 갖다 증혈이라고 해요. 증혈. 정혈이라는 것은 혈을 정하는 것. 그 제혈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른다. 혈을 잘라서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천법이라는 게 있어요. 천법이라는 것은 얼마만큼 깊이 파고 얼마만큼 얇게 파야 되느냐. 천신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도장법이라고 이제 이런 것들 자체를 전체적으로 도장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도장법은 삼법전서나 여러 큰 청나라 때 보면은 질이 큰 책들, 특히 이제 산법전서 같은 이렇게 책을 한대 이후부터 그러한 책들을 모아놓은 책들을 보면은 그 일부분에 도장법이라고 해서 나와요. 근데 이 도장법을 누가 썼느냐라고 하면은 출처가 안 나와요. 단지 도장법이라고 해갖고 삼법전서에도 나오고 여러 책들에서 인용을 해서 나와요. 근데 이것은 아마 여기에서 나와 있다시피 도장법이라는 것은 양균송이 학파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인자수지에서도 도장법이 응용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제가 여기다 써놨죠? 발사경에서도 도장법이 나오고, 설신부에서 도장법이라는 걸 응용하고, 의령경에도 되고, 인자수지도 되고, 그 다음에 청나라 때 삼법전서, 그런 모든 모아놓은 데를 보면 도장법이라고 나와요. 이건 도장법을 한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이러한 법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이게 도장법이라고 해서 나온 책이 도장법입니다. 자, 도장법은 묘를 만드는 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혈증도 알아야 되고 천심도 알아야 되고 이게 그러면 어디로 써야 되냐. 자, 혈장에서도 올려야 되냐 내려야 되냐 옆으로 가야 되냐 좌로 가야 되냐 우로 가야 되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해놓은 것이 도장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도장법 총결해 보면 첫째, 바른 맥은 비껴 취하고 빗긴 맥은 바르게 취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간상 갔을 때 기충뇌산이라는 말을 했었죠. 이렇게 정으로 내려오는 맥은 여기다가 혈을 쓰면 안 된다. 이럴 때는 약간 옆으로 해서 여기를 봐야 되겠죠.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 이쪽을 보든지. 그렇죠? 정에다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정으로 맥이 내려오면 여기다 쓰지 않고 바로 옆에다가 끝에다 약간 이쪽으로 붙이든지 이쪽으로 붙이든지 약간 붙여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옆으로 가는 맥은 횡령맥 있죠?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맥이 있어. 이렇게. 이럴 때는 직으로 받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바른 맥은 빗겨 취하고 빗긴 맥은 빗긴 맥이란 것은 이건 횡령입술을 얘기해요. 횡령입술. 자, 두 번째, 모인 맥은 온전한 것을 취하고 흩어진 맥은 모인 것을 취하고 상한 것은 넉넉한 것을 취한다. 이것은 기본적이죠. 자, 모여있으니까 여러 개가 맥이 같이 이렇게 혈이 맺혔으면은 여기를 취해야겠죠. 흩어진 것도 마찬가지죠. 또 상한 것도 상한 것보다는 온전한 것을 취하겠죠. 자, 이게 두 번째를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급한 맥은 완만한 것을 취하고 완만한 맥은 급한 것을 취한다. 자, 급하다는 것은 양일까요? 음일까요? 자, 급하다는 것은 음이죠. 음이니까 뭘로 취한다? 완만한 것, 양으로 취한다. 음례양수죠. 실질적으로 이제 풍수지리를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풍수지리의 기본은 음내 양수, 양내 음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산은 음이죠? 그렇죠. 산이 음이니까 뼈 조각이 좁게 내려오니까 혈은 갖다 혈처럼 넓어야죠. 넓은 거 뭐예요? 양이죠. 그러니까 산에서는 넓은 곳을 취하고, 자, 양내 음수, 양택에서는 어때요? 멀리, 양택지는 넓잖아요. 넓으니까 어떻게 해요? 약간 불룩하게 올라간 것. 우리가 이제 금방향이라고들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이 혈이라는 거예요. 야, 양으로 왔으니까 올라간 것은 음이죠. 음을 취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풍수지리 기본은 양내 음수, 음내 양수만 알면 돼요. 자, 쌍맥은 짧은 것을 취하고 단맥은 멈춘 것을 취한다. 자, 쌍맥이랑 맥이 두 개가 왔을 때 어떤 것을 취할 것이냐? 짧은 것을 취해라. 자, 단맥을 취하는데 단맥도 뭐예요? 멈춰야 되겠죠? 멈추는 맥을 취하라. 자, 이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쌍맥이 아니라 무리가 짧은데 큰 것이 있다. 그럴 때는 큰 것이 용이고 혈이고, 자, 전부 다 큰데 하나만 작게 내려오더라. 그러면 이 하나가 작은 것이 혈이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도장법의 이치는 큰 것에서는 작은 것, 약간 상대 원리가 혈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 땅을 팠는데 전부 다 시커먼 땅인데 한 군데가 하얀색이 있어. 그러면 이 하얀색이 혈토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죠? 자, 또 한번. 고든 맥은 가로지른 것을 취하고, 가로지른 맥을 고든, 아까 똑같아요. 바른 맥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높으면 바람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낮으면 맥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산에서는 뭐가 무서워요? 산은 바람이 무섭죠. 실은 평양지에서는 바람이 퍼져서 오기 때문에 평양지에서는 바람이 없어요. 안 무서워요. 김제평야 같은데 태풍 불면 난리 날까요? 전혀 난리 안 나요. 산중에서 난리 나요. 특히 아파트 같은데 아파트 골품 보셨어요? 태풍 불 때요, 아파트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바람골을 피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외국 같은 경우는 바람이 통하는 기운까지도 건축학상에서 다 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7번째, 점열 안부는 침구와 같다. 즉 똑같아요. 우리가 침을 놓듯이 혈을 찾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발미이론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최원정에. 또, 있는 듯 없는 듯 자취를 감추고. 자, 보이지가 않아요. 미세하게 내려와요. 초사회선. 풀 속에 뱀이 지나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걸 초사라고 그래요. 회선. 이게 땅에 있는데 재를 갖다 뿌려놓은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이런 것을 갖다가 초사맥, 회선맥이라고 그래요. 두 개를 합쳐서 초사회선이다 그래요. 미미하게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일 찾기 어렵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도 나중에는 끝에 가서는 기가 뭉쳐있는 곳이 있더라. 그래서 하장이 가능하다라고 됩니다. 또 손바닥같이 평평하고 담요를 편듯 자를 편듯 그 모양이 모으기 어려우면 교금을 보라. 자, 교금이라는 게 뭘까요? 끝에서 이렇게 합금했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평하더라도 어디 가서는 만나요. 그러면서 또 뭐가 또 응이 있죠? 물이 보여요. 물이 합수가 돼요. 끝에 가서. 교금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 자, 명당취혈은 혈이 바르면 가운데를 취하고 혈이 비끼면은 옆에서 취한다. 이게 명당정혈법이에요. 명당정혈법은 뭐예요? 내가 혈을 썼는데 이 앞에 명당이 바른 데 있으면 바른 맥을 맞고,
명당이 약간 옆에 있으면 옆에서 옆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명당증열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명당을 갖다가 이용해서 당연히 바로 앞에 명당이 있으면 명당을 곧바로 보고 혀를 써야겠죠. 그렇지만 명당이 비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혀도 비껴서 그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명당을 취한다 해서 명당증열법이라고. 나중에 우리가 이 정열법 이것들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특강 시간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발미론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간산하는 요령 기본적인 것들 전부 다 만들어 놨어. 한 100여 페이지로 만들어서 제가 실은 그 조은래 박사님한테 원고를 넘겼어요. 그래서 그걸 복사해 가지고 이번 여러분들이 28일 날 모일 때, 여기서 모일 때 제가 특강을 해드릴 겁니다. 한 100페이지니까 이틀 정도, 하루 갖고는 안 될 거예요. 자, 다음. 자, 들어오는 길이 분명하면 바야흐로 아까 제절한다, 제혈한다, 제절한다, 즉 잘라서 개정한다, 방광을 열어서, 천광을 열어서 관을 놓아서,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할 때 뭘 쓴다? 요관법을 써서 어떻게 한다? 자, 여기다가 광중에다 놓을 때, 자, 여기다가 시신을 넣을 것이냐, 오른쪽으로 옮길 것이냐, 왼쪽으로 옮길 것이냐, 이걸 볼 때 뭘로 보죠? 실은 여러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딱 할 때 뭐예요? 분금을 보죠, 분금. 분금 본다 그러죠. 구층으로. 그래서 좌로 밀어라, 우로 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자리에서, 혈에서, 이런 혈장인데 여기서 가운데는 절대 피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오른쪽을 이렇게 써야 될 것이냐, 왼쪽을 써야 될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요감정열법이라고 그래요. 요감법이라고, 요감법. 요감. 즉, 요는 약간 부부한 것을 요라고 그래요. 감은 뭐예요? 약간 감소한 것. 요감, 어떤 쪽으로 붙일 것이냐는 것은 요감정열법인데,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청룡이 후보하면 청룡 쪽으로 붙이고, 백호가 후보하면 백호 쪽으로 붙이고, 물이 오게 되면 물이 감는 쪽을 붙이고, 새가 들어오면 용이 들어오면서 같이 새가, 그러니까 약간 안쪽으로 붙이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감정열법이라고 그래요. 요것은 나중에 제가 특강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요감정열법을 정확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맥을 보아 비껴오면 곧게 하고 곧게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자, 세 번째, 맥은 관을 떠나지 않고 관은 맥을 이탈하지 않으니 관과 맥은 서로 쫓아 마치 꽃에 나무가 피는 것과 같다. 맞지요. 그렇지만은 아까 여러분 이게 얘기가 무슨 얘기냐, 기축내산을 하니까 피해라 하지만은 실은 어때요? 이 맥을 완전히 떠나라는 건 아니에요. 약간 비껴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 피해서 써라는 건 아니에요. 기가 관을 떠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왜? 기를 받아야 되는데. 자, 14번. 음양을 자세히 알고 강약을 살펴. 아까 또 얘기했죠? 음으로 오면 양으로 받고, 이게 음내 양수 양수.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자, 15번째. 강약이 강하고 약한 것이 있는데, 자, 강하면 어떻게 된다? 투맥하면 썩다. 자, 그 맥을 받아버리면 썩어버려요. 그 다음에 기충내산, 기가 충하면은 어때요? 뇌가 이렇게 시신을 머리 쪽에 묻히고 다리 이렇게 해서 묻었어요. 기가 머리를 치면 기가 이 뇌가 파손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투맥이죠. 투맥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약간 비껴서 받으라는 거예요. 기축내산은 혀를 손상하여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똑같은 얘기, 아까 맥을 이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약간 비껴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는 무슨 소리야? 약간 떨어져서 해.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개미가 든다. 즉 썩어버린다는 얘기죠. 개정, 방광,
자, 아까 얘기했죠? 천광 작업을 하는 것을 개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관을 놓는 것을 방관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전부 다 도장계를 쓴다. 자, 개정무당, 개법, 전법, 우법, 당법 이거 전부 다 이거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다 해드릴 거 제가요. 개정무당, 참절, 추초, 애병사사 이러한 것들은 스승의 구결이니 자 얻으면 무너지지 않고 유골이 반드시 나무에 뿌리가 생기지 않고 벌레와 개미가 들지 않으니 어떻다? 좋은 터가 된다. 즉, 자 이러한 이론들은 혹자들이 자 이게 어디에 나온 누가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단지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것들이 발사경, 설신부, 의령경, 인자수지, 청나라때 삼법전서 이런 큰 책들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도장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도장법은 실은 제가 약간 간추려 놨는데요. 이 도장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혀를 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실질적으로 묘를 파보고 해본 사람도 있겠죠. 실질적으로 파봐야 돼요. 파보면 알아요.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서선술 서성계가 인자수지 쓸 때 왜 썼죠? 자기 어머니 모시려고 풍수서적을 모으다 보니까 풍수책이 된 거예요. 그게 인자수지예요. 그러면서 뭘 했어요? 사람이란 놈은 사람이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 땅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자수지라고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셔갖고요. 자기 부모 정도 쓴다 그러면은 다 한 거예요. 자, 오늘은 도장법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습니다. 자, 요것은 나중에 제가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은 우리 특강 시간에 여기 장수 와서 제가 별도로 해드리고요. 이 책은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만들어 놓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원본을 조은래 박사님한테 드렸으니까 조 교수님이 복사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배포할 겁니다. 자, 다음. 자, 오늘 내용 오성용수 목성 차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쭉 얘기했었죠. 자, 수성체를 얘기했고 수성체는 수리한 사람이 나온다. 자, 화성체 했죠? 자, 화성체는 뭐다? 녹봉을 먹는다. 이 녹봉을 먹는다는 뭐예요? 자, 금을 녹이면 무관이 되고 나무를 태우면 빛이 나니까 문관이 나온다. 그래서 녹봉이 된다. 녹는다. 자, 화성체는 녹존이라고 했고. 자, 금성체는 뭐라고 했어요? 금은 무다. 그래서 금을 갖다가 화로 녹이면 무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목성체를 얘기를 합니다. 목성체. 자, 목성체는 문관이죠? 자, 목성체 하면 문관. 이제 문과 문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문성. 자, 그래서 목성체 이거 어때요? 쭉 올라갔죠, 이렇게? 예, 이렇게. 이 탐남봉이죠? 이게 실은 이제 바로 우리 마을 뒤쪽에 가면, 번암이라고 있는데, 그 지지계곡에, 이것을 가지고 그 마을에서, 마을 앞쪽에 있어요, 이게요. 그 마을에서, 고시패스 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 문필봉 덕분으로. 그래서, 문필봉은 제가 하나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자, 문필봉은 이렇게 생겼죠? 자, 요것이 이제 배틀산에 있는 문필봉입니다. 쭉 올라갔죠? 멋있죠? 예쁘죠? 근데 여기 약간 석이에요. 자, 이것은 약간 낮긴 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문필봉이라고 봐야 되고요. 자, 요것은 높게 올라갔죠? 자, 요것은 거의 화성체 비슷한데 문필봉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자, 이게 높게 남덕유산에서 내려오는 문필봉들이에요. 하나, 둘, 셋. 이 세 개의 산봉, 네 개가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정인순 박사 생가에 있는 문필봉입니다. 자, 목성. 자, 목성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목성. 자, 목성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별하느냐?
화성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되게 화성은 첨하지만은, 이게 목성, 문필봉은 첨하니까 화성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화성이라는 것은 옆이 넓으면서 뾰족한 거예요, 이게. 목성은 어때요? 좁으면서 높이 올라가면서 뾰족한, 둥그른 것도 목성이고, 이것은 목성이고, 이것이 뾰족한 뭐예요? 그때는 문필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성하고 목성하고 차이점을 갖다가 구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첨한 봉우리의 끝이 둥글다. 첨하면 뭐다? 문필봉이다. 자, 바닥도 둥근 각이 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목성은 높고 수려하면 머리가 첨하지 않다. 끝이 원래는 둥그름 수름합니다. 그런데 문필봉만큼은 아니다. 자, 그러나 화는 인자 같고, 자, 화가 인자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사람 인자 이렇게 쓰죠. 낮다는 거예요. 뾰족하고. 근데 어때요? 목성은 옆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높이 올라가. 이렇게 직목이에요, 직목. 그죠? 머리가 침과 칼 같다. 칼 같다는 얘기는 뾰족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응? 자, 그 다음에 목은 마치 높이 세워진 붓 같다. 그래서 문필봉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문필봉이다. 문필봉도 있더라. 자, 목성은 둥근 것이 높고, 자, 무슨 얘기냐면, 목성어 신체는 둥근 것이 작고 높아요. 아까 얘기했죠? 그런데 금성은 어때요? 이렇게 금성은 둥글고 옆에가 높지요. 목성은 어때요? 옆이 둥글고 작아요. 작고 높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금성하고 목성도 구별을 해야 된다. 자, 금성은 정상이 평하고 둥근 것이 수와 평과 같지 않고 목처럼 높고, 앞에서 얘기할 때 우리가 수성체도 약간 어병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둥글둥하면서 약간 물결이 있는 게 어병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정상이 평평하고 둥근 것은 수평과 같지 않다는 얘기, 그 말입니다. 자, 화처럼 첨하지 않은 것이 금의 형이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문제고. 자, 그래서 목성을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제일 중요한 건, 목성하고 화성, 금성 구별할 때 제일 먼저 뭐야? 옆이 작다. 옆이 인자처럼 쫙 들어가고, 여기도 금성은 넓죠? 옆이 좁아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높다. 직목이라고 그래. 그래서 직으로 내려온 직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직목이라고 그래. 직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은 직목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편할 겁니다. 자, 목성. 자, 목성을 갖다가 최원정이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목성론에서 제일 귀한 것은 하나의 목이 특이하게 높이 올라가 있는 거다. 통천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 높이 올라갔죠. 이렇게. 제일 좋죠. 자, 그러면 이것이 제일 귀하고, 자, 5개가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가 뒤에가 높이 올라갔다. 이건 뭐 당연히 5개니까 엄청나죠.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임목이다. 이것도 임목이죠. 자, 이게 두 번째로 세고, 세 번째는 뭐예요? 양쪽에 이렇게 어깨가 나란히 해. 꼭 뭐 같아요? 복의 상태 같죠? 이것도 굉장히 좋죠. 이거 세 번째로 좋고, 네 번째로 좋은 거, 좌목. 좌목이라는 건 낮게 앉아있는 거예요. 낮게 앉아있는 것들. 이것이 네 번째로 좋고, 다섯 번째, 하나가 강하고 하나가 약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으면 별로 안 좋겠지, 그죠? 그 다음에 목이 합해. 특히, 목성체 2개가 합한 것들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헌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약간 이게, 너무나 합해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음란을 주관한다 그러거든요. 서로 이렇게 껴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성이.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 목성. 그래서 이렇게 제일 높은 것이, 하나로 있는 것이 높고, 그 다음에 5개가 있는데 가운데 볼로 올라온 거, 그 다음에 복의 상태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게 단정해야 돼요. 하나는 좌목. 낮아도 선출하게 올라와 있는 거. 아까 요런 것들이 좌목 정도 돼요. 요거 좌목이에요, 이게. 요런 것들이 좌목 정도 되겠죠? 좌목. 자, 그럼 목석의 분맥 경중론. 자,
맥이 어디로 내려왔을 때 목성이 제일 좋느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맥이 가운데로 똑바로 하나가 크게 내려올 때 이때가 제일 좋겠죠. 일단은 좌우지간 따로 내려면 종으로 내는 게 좋아. 그 다음에 어떻게? 차례차례 종으로 내려와야 돼. 종으로. 옆으로 가버리면 상관, 옆으로 내려오면 어떨까요? 이거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내 거 아니잖아요. 일로 여기로 가면 다행인데 직으로 내리면 어떨까요? 이건 내 필요가 없죠. 옆에 것도 다. 그래서 종으로 내렸을 때가 크다. 횡으로 내려오면 약하다. 그래서 종으로 내려와야지 크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정줄, 편줄. 제일 중요한 거. 정줄로 내려서 제일 좋아요. 정출. 맞죠? 그런데 이 얘기 한번 했었죠. 옛날에 제가. 자, 정출이냐 편출이냐 논하지 마. 뒤에 나와요. 뒤에. 다시 봅시다. 여기서 나와요. 자, 분맥의 경준노션 다시 나오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제일 좋아요. 따로 내려오는 것보다. 단 목성체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정편이라는 걸 뭐라고 그랬죠? 자, 목성체는 뿌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가서 혀를 맺거나 여기에서 맺거나 이 내려와서 맺거나 상관없다고 그랬죠? 왜? 목성 뿌리는 자기 엎드려 가잖아요. 나무가. 두 번째, 화성체도 마찬가지죠. 화성체도 폭발하니까 이놈이 어디로 튈지 몰라. 내려가든지 가운데로 내려오든지 정출, 편출 논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수성체, 물이라는 놈도 마찬가지죠. 열이 내려오든 이리로 가서 맺든 여기로 가서 맺든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자, 이 얘기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됐는데 혈에 가서 마지막에는 정으로 받는 게 좋아요. 마지막 혈처에서는 처음에는 비껴나가서 편출로 가도 되지만은 마지막에는 정으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금성체하고 토성체는 어떤다? 정 가운데로 맥이 가야지 좋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힘이 좋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나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체원정의는 나쁘다고 하지 않고 그게 더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통천목. 자, 통천 하늘에 닿아 있다는 얘기. 어마어마하죠. 자, 하나가 이렇게 있어도 되고 또 하나는 같이 밑에서 내려와도 종으로 돼서 엄청 좋죠.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겠죠. 통천목. 여러분들이 목성체가 있을 때는 자우지간 그 마을에는 문장가가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성 가운데 제일 귀한 것이 목성체예요. 요거. 이걸 갖다가 그래서 목성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존성이라는 건 뭐예요? 임금이라는 얘기죠. 제존이라는 얘기죠. 세성, 재성, 문성 여러 가지 이름들을 붙여요. 목성을 갖다 이렇게. 제일 존귀하다. 그 다음에 좌목을 두 번째로 쓴다는 게 좌목이라는 건 뭘까요? 낮은 거. 높지 않고. 이게 목성은 높아야 좋은데 높지 않고 적당히 높아도 상관이 없더라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목성이 넘어졌을 때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로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귀와 권세가 있다. 되게 좋죠? 굉장히 좋습니다. 통천목.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있으면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간산 다니면서 어디 다니면서 그냥 다니지 마시고요. 혹시 오성체들이 있으면 찍어보세요. 찍어보고 그 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혈처로 내려오는 조종산에 있으면 더 좋죠. 그죠? 만약에 이것이 없고 앞에 사격으로 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한 번씩 구별해 보세요. 그래서 딱 터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볼 게 문을 보면 돼요.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귀한 사람이 나타나지 말고 제일 먼저 문. 그건 구별할 수 있죠. 무와 문을 가지고 거기에서 녹을 먹으면 귀하고 재상이 되고 장군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무는 뭐예요? 과거시, 요새 같은 과거, 요새는 뭐죠? 과거가 아니죠? 뭐라고 그러죠? 행정고시라고 한가요? 뭐예요? 무슨 고시? 고시 패스. 그래서 제일로 쉬워요. 딱 가서 제일 먼저 문이냐 무냐. 그러고 나서 안 되면 다음에 뭐냐를 예측하면 돼요. 그걸 왜 못 봐요? 어디서 해요? 내기에서 찾든지 외기에서 하나는 있어요. 없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랬을 때 다음에는 특이하게 없다. 그럼 뭐 갖고 봐요? 주위의 사격 자체 전체적인 국세를 통틀어서 봤을 때 합법하느냐, 기가 뭉쳐있느냐, 되냐 안 되냐, 이걸 가지고 된다 그러면 뭐예요? 아, 귀가 있다. 자, 금성채점 운하해. 물이 많아. 물이 좋아 그러면 아, 부가 있구나. 간단하죠? 거기서 무슨 거기서 뭐 가수가 나왔다, 영화 감독이 나왔다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걸 배우는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무냐 문이냐 이 두 가지를 먼저 하라. 그러고 그러지 않고 나서는 뭐라? 그러고 나서 수가 있느냐, 수려하냐 수려하지 않느냐. 귀라는 건 뭐예요? 녹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녹을 먹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화성체가 있어야죠. 참 쉬운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쉽게 말하니까 쉬운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대입을 하세요. 다 혈증 다 있어요. 어느 터에 가도 다 있어요. 찾아보세요. 여러분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장군이 됐을까요? 문관이 됐을까요? 예? 장군이 됐을까요? 문관이 됐을까요? 이것은 장군하고 무관하고 상관이 없이 승란이죠. 이게 아마 여인 같아.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이게 음황호 승란, 선녀 승란인데, 요게 선녀인데, 선녀가 난세를 타고 올라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승란. 앞에 난세가 있고, 여기 뭐 이게 반원령. 앞에 선녀가 있고, 난세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조선과 아울산. 조선은 뭐죠? 수성체인데요. 요걸 얘기를 해요. 요것이, 이거,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거. 조선이라고 그래요. 조선이라는 것은 임금님의 조서를 받는다 그 뜻이에요. 이건 아울산이라고 그래요. 뾰족하게 이렇게 된 거. 아울산. 이것은 실은, 장군이 나오는 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격을 보면 장군이 나와요. 그런데 뒤를 보면 어때요? 문관이 나오죠. 그런데 전체적인 국세는 선녀가 난세를 타고 가는 형상이다. 그러니까 여자니까 장군이 나오겠어요. 문관이 나오다 무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가 됐어요? 후비가 됐겠죠. 그죠? 후비가 됐겠죠. 후비. 음황후라고 그랬으니까, 그죠? 자, 첫째, 큰 봉우리가 곁에 박나가지 않아. 즉, 목성체가 그대로 떨어졌어요. 옆에 이렇게, 아까 얘기해서 이렇게 있는데, 같이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내려가 버렸죠. 큰 목이. 그러니까 문장가가 나오죠? 자, 문장가가 나왔으니까 쭉 가서 혀를 맺었으니까 거의 문장가가 나왔을 것이다. 내기는. 근데 외기를 보니까 또 장군이 나와. 그런데 전체적인 국세를 보니 뭐야? 선녀 승란형이야. 여자니까 어때요? 이걸 갖다가 장군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자가 왕후가 된 거죠. 왕후가 된 거죠. 자, 오성 중에서 목성, 수성, 화성이 아까 얘기했죠? 그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성진을 방락한 반드시 낚시하는 동만이 필요 없고. 자, 세 번째로는 또 나가는 곳에서 낙출하여 중심락으로 불문하고 됐다. 이게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왔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것은
목성이 박락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목성이 정출로 그냥 내려갔다는 얘기. 끝에서 이렇게 떨어진 거죠. 실은 정출로 안 내려가서 상관없어요. 내려가서 옆에 끼고 내려가지 않았다. 이것을 여기가 하기 위해서 이 산도를 잡은 거예요. 용새가 날아가서 막히고 짧은 것을 있고, 그 다음에 물이 굽이 들어온다. 물이 들어오니까 물도 기가 막히죠. 물이 되게 좋죠. 여기도 모여 있죠. 이렇게 큰 물이.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게 남자라고 했으면 분명히 뭐가 됐을까요? 장군이 나왔죠. 장군이 나왔겠죠. 그죠? 아니죠. 문장가 제일 먼저 나타난 거 뭘까요? 문장가로서 문장가 장군으로서 나중에 뭐가 됐겠어요? 저기 문권까지 같이 재상에 겸직하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설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행지목. 자, 아까 얘기했죠? 자, 목성이 행지 땅으로 간다. 자, 땅으로 갈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목성이, 자, 아까 임목이라고 그랬죠? 서 있는 목성이 땅으로 가는 게 말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게 땅으로 간다니 이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도지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지목. 자, 넘어질 도자. 땅에다 넘어졌다.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자, 목성이 이렇게 생겼죠? 요게 땅으로 넘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근데 뭐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넘어지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겠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옆으로 평평하게 넓어요. 그래서 어대사. 어대. 이렇게 생겼죠? 뭐라 그래? 이것도 어대, 이걸 뭐가 목성이죠? 문장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아미사. 도지목이죠? 넘어졌죠? 목성은 아니죠? 목성자가 넘어진 것 같은 넓잖아요. 그죠? 아미사, 아미 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아미 목성이라고 안 하잖아? 아미 문성이라고 그래. 문성이라는 건 뭘까요? 문장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문장가. 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미 문성이잖아요. 아미지만은. 그래서 도지목성은 옆으로 평평하게 인 것은 토성체가 아니고, 토성체는 뭐예요? 웅장하게 높게 올라가서 딱 이렇게 된 게 토예요. 이것이 아니고 대충 넘어있는 건 전부 다 목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지목을 정확하게 이게 목성체는 임목하고 도지목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행지목, 땅으로 나가는 거.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옆에 밭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만약에 여기에 호종사라고 그러죠. 따르는 호종사가 올라가 그냥 내려가면 어떨까요? 단출하게 나오면서 여기서 좋다 그러면 여기서는 향화지지라고 그래. 향화지지. 자, 향화지지가 뭘까요? 여기다는 그냥 제각이나 만들고 중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향화지지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옆에 호위가 하든지, 만약에 호종사가 없을 때 뭐가 있어야 된다? 밭. 자, 밭이 있으면 이건 높을까요? 낮을까요? 자, 무리가 전부 다 낮으니까 어때요? 높은 거에 맥이 세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도지 목성이 약간 나지막하게 내려오면 이건 옆에는 산이 없어도 호종사로 하지 않고 뭐가 있어야 된다? 밭이 있어야 된다. 밭이 따라 내려와야 된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판에 가서도 용을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재밌죠? 네. 자, 행지목 똑같아요. 자, 요건 목성이겠죠? 떨어져서 내려온 거죠? 요게 그래서 이거 다 도지목이에요. 다 도지목. 당연히 가운데가 좋지요. 그죠? 갈대 모양이다. 얘기를 하지 마. 그죠? 가운데 나오는 게 제일 좋다. 자, 요것은 뭐예요? 요거하고 이 세 개가 여기도 혈이 있다. 여기도 혈이 있고 여기도 혈이 있다. 썼다. 그럼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두 사람들은 뭐야? 요 가운데 있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밖에 안 돼. 그러면 여기다 혈 써야 돼, 안 돼? 선 써봤자 의미가 없어요. 가운데 그게 내 거니까.
충출이. 그래서 항상 세 가지로 나올 때는 정출이다 하는 것들. 자, 행지목.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목성체가 높게 있네, 그죠? 요게 쭉 내려와서, 밭으로 내려와서, 다시 또 평평한 밭을 만들고는 다시 또 앞으로 또 쭉 나갔어. 그러면서 도지목성을 만들었어. 자, 목이 다 했어. 그럼 끝났을까요? 자, 보세요. 자, 나무 끝에, 나무가 끊어지면 어떨까요? 끊어지면 여기서 뭐가 피어요? 꽃이 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가 맺죠? 그래서 끊어지고 나서 나무가 연결되면 그때서 비로소 뭐가 된다? 꽃이 핀다. 이걸 갖다가 이제 진절지설이라고 그래요. 즉, 세상에 나무를 심는 것에 비유하면 꽃이 피면 화려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꽃이 떨어지고 나야 비로소 나무에 열매가 맺는다. 이 얘기. 나무에서 꽃이 떨어지고 나야지 여기에서 열매가 맺는다. 이게 무슨 혈이다? 화심혈이다. 그래서 목성체에서 화심혈이 생기는 이제 이 이치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심혈이라고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주산이 목성체가 아니면 화심혈 아닙니다. 행지목. 자, 봅시다. 가화목.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목하고 화 사이예요.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게요. 자, 목이 있어요. 자, 여기처럼 목 위에 조그마한 화가 있으면 이건 꺼져버리죠. 그런데 다시 화가 나타나면 괜찮아져. 근데 이게 왜 이건 꺼지는 거죠. 근데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화성체가 있고 목성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불을 태우는 거죠. 나무가 불을 태워주는 거죠. 근데 목성체가 있고 화성체가 있으면 어떨까요? 이 나무를 갖다가 빛나게 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자, 목하고 화가 있을 때 다음 변해가지고 목이 나오면 괜찮다. 길하다. 또 화가 있고 목 이렇게 나와도 된다는 게, 이것을 너무나 하면 나중에 힘드니까 간단하게. 자, 목하고 화 사이는 목을 갖다가 화가 태우면 다시 여기 밑에 화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다시 목이 나와도 상관없고, 그죠? 그럴 때 이때는 화가 너무 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만 여기서 가와목이다 이런 것을 넘어가세요. 그냥 뒤에 가서. 이것도 마찬가지. 자, 목성이라고 그러는데 목성 위에 화가 나왔다. 그럼 뒤에 뭐가 돼? 자, 화. 여기 나왔구나. 요걸 목이라고 봤구나. 요걸 목이라고 봤네. 요걸 목이라고 봤네, 이게. 목, 화, 목. 뭐 상관없죠? 목이 나왔으니까, 그죠? 자, 이런 것도 가화목이다. 이런 것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천화목. 자, 화를 천한다는 얘기 뭐예요? 천이라는 거 뭐죠? 뚫고 나오는 거. 자, 여러분들 이제 천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자, 락이라는 말도 쓰고 천했다는 말도 써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때가 천변절락이거든요. 락이라는 건 뭘까요? 목성체가 있고 떨어져서 목성체가 있어. 이걸 낙이에요, 낙. 떨어진 거예요. 근데 목성체가 있는데 바로 목성체를 뚫고 나와서 같이 붙어있다로 하죠. 뚫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천이라고 그래요. 천. 자, 뭐가 뚫고 나왔다? 화성체에서 목성체가 뚫고 나왔다. 그러니까 목이 화를 태우겠죠. 그리고 또 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굉장히 화가 세죠. 그죠? 녹기운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여기서 한 거예요. 녹기가 대귀하다 한 거예요. 그래서 화, 목, 화가 주가 됐죠. 이게 목은 아예 그냥 거의 다 타버렸죠. 그죠? 근데 실은 이 기는 화가 주가 되기 때문에 항상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무슨 나쁜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천화목. 자, 목에서 목으로 내려갖고 바깥에 화가 있으니까 이건 나쁠 게 없죠. 그죠?
되게 좋죠.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화가 있기 때문에 온화의 화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천하목. 고산에 목이 내려와서 이것은 또 틀리죠. 자, 목으로 내려왔는데 가운데는 화성체인데 또 목으로 내려왔어요. 다시 목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목은 굉장히 좋죠. 자,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이 목은 의 화가 적당히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뚫고 나왔다. 이 얘기는 뭘까요? 목성체가 있는데 목성체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뚫고 나왔다. 여기를 갖다가 연결됐다는 게 천하목.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오셔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산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자, 목이 이렇게 있으면 높은 데 있는데 여기에도 밑에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앞에. 그죠? 근데 떨어져 있던 게 여기가 있고 또 떨어져서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이거 맥으로 연결되겠죠? 이럴 때는 이건 낙이라고 그러고 요건 천이라고 그러고. 됐죠? 자, 조정어 자기를 받는다. 자, 발화목. 자, 목을 불태우는 것, 오래하게 가는 거죠. 나무가 크니까. 또, 목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화성체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커버리면 안 돼요. 너무 커버리면 안 돼요. 발화목. 오래 지속된다 하는 것. 간단하게. 자, 출토목. 자, 목인데, 자, 이건 또 특이한 케이스예요. 자, 목성체 위에, 토성체 위에 목성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어때요? 목은 토를 뿌리 박으니까 목이 크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관직과 명예가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뭐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당연히 목성체 밑에 토성체가 그냥 이렇게 위에 안 나와도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토성산 위에 목성산이 올라왔을 때 얼마나 좋아. 전번에 어떤 얘기 했어요? 토성체 위에 금성체가 올라가 있다. 시루봉이라고 얘기를 했죠. 금성체에다가 이렇게 토성 올라가 있어도 이것도 시루봉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출토목. 관직과 명예가 있다. 암일자 문성을 해한다. 뭐 하는 것들. 자, 천토목 똑같아요. 토를 뚫고 나왔어. 토성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따라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야. 이렇게 목성체가. 그러니까 나쁠 게 없죠. 토는 목을 생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토가 너무 많으면 어떨까요? 나무가 썩어버려요. 잘 봐야 돼요. 나무가 너무 많으면. 아니야, 토가 너무 많아버리면 나무가 썩어버려요. 그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관록이 성하다 했는데 실은 잘 조심하셔야 돼요. 이 토성이 이것이 커야지 작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심각해요. 천토목. 자, 이것도 천토목이네요. 같이 끌고 들어왔죠? 이렇게. 나쁠 게 없죠? 재물이 가득하겠죠? 여기서 금자옥조라고 했는데요. 금자라는 것은 자의. 옛날에 그 관직의 높은 사람들은 거의 다 빨간 옷을 입었죠. 그래서, 자의를 입은 사람들이 문전에 성실을 이룬다는 말을 하다가 양택에서 나오려요.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문 앞에 많다. 얘기는 존귀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가토목. 자, 목성체 위에 토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 어떨까요? 썩어버리겠죠? 그죠? 토가 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죠? 이런 경우입니다. 가토목. 도지목에 압을 당한다. 천수목. 자, 목성체가 쭉 내려왔는데 뭐가 있다? 물이 끼고 있다. 뭐 나쁠 게 하나도 없죠. 단지 앞에서 우리가 봤죠. 수성체에서 이태백이
할아버지 묘에서 봤죠? 수성이 너무 많으니까 나무가 떠내려가죠? 자,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그려서 어려운데,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목하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나무는 물을 받고, 물에 뿌리 받고 살지요. 잘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물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된다? 떠내려가 버린다. 누구처럼? 이태백이처럼. 그래서 이태백이가 고종명을 보냈다 하는 얘기를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죠. 자, 천수목, 이것도 마찬가지. 자, 목에 수가 따라 있어요. 적당히 따라 있어야 돼. 적당히 해야 된다. 근데 최원정이가 여기서 발휘한 걸 간단히 볼까요? 자, 목은 수를 밑으로 생각한다. 맞죠? 그래서 목이 많고, 그러나 목이 많고 수가 적으니 목은 수를 얻어야 왕하다. 단지 내가 보니까 이것은 일은 천일생수인데, 이 천일생수, 물수자는 뭐예요? 일육수잖아요. 일육수. 그죠? 그래서 천일생수라고 한 거예요. 일육수라고 했으니까. 선천수에서 수는 일육수잖아요. 화는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천수죠. 그죠? 생수이기 때문에 수다. 그러니까 수라는 놈은 남을 도와주지는 않아. 자기 자신만. 남한테 도움 받아서 수가 커요? 수라는 놈은 자기 자신만 행동하는 놈이야.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생각할 때는 아직 수다. 초목이 시작할 때도 수다. 꽃이 필 때도 수다. 자, 발달할 때도 수다. 하면서 수가 만물의 수인데 천일생수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육각수라는 말도 하죠. 육각수. 예,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일육수에서 나온 거예요. 일육수. 육각수. 물. 일육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선천수는 알잖아요. 그죠?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오십토. 선천수죠? 그래서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오십토. 그래서 일육이다 그러면 수다 그러면 1년 내지 6년에 발복할 것 같다. 자, 화다 그러면 2년 7년에 발복한다. 목이다 그러면 뭐예요? 3년에 8년에 발복한다.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천수, 이게 항상 선천이라는 것은 선천과 후천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선천팔계는 선천수죠. 후천팔계는 후천수죠. 틀리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아마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요. 똑같은 말. 그래서 봄을 만나야 발달한다. 그렇죠? 자, 목은 수로 왕하다. 오로지 득수로 왕하다는 것이 아니다. 즉, 수가 수를 만나서 왕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부목수. 자,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떠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잘 봐야 돼요. 떠내려간다는 거하고 나무를 기른다는 거하고는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목인데 이게 갖다가 지각을 갖다가 나는 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린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땅을 볼 때 실질적으로 지각까지 봐야 되는데 지각까지 보아서는 너무 힘들어요. 지각까지 봐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다 봤지만은 지각에서 구별해가지고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성봉하고 성봉으로만 구별을 하세요. 그게 제일 빠릅니다. 어려워요, 이게. 이것까지 이렇게 지각으로 한 거 갖다가 이거 수다, 뾰족한 토다, 뭐 무슨 금이다. 요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땅 못 봐요, 여러분들. 이런 땅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봐야 된다. 프리덤에서 보여요? 뭐예요? 지각 같은 거. 지각.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게 옥수진경에서 단점이 이게 하나가 좀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지각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끝까지 옥수진경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안 봐도 된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난수목. 자, 수성체가 있고 목성체가 딱 가로막고 목성체가 있고 나쁠 게 없죠? 네, 난수목. 난수토라는 말도 있어요. 자, 수성체가 있는데 가운데 토가 딱 가로막았어. 그리고 여기가 수성체가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막았으니까 좋지요, 이게. 그래서 이때 난수토라고 해요. 똑같은 말을 해요. 자, 이건 난수목. 이것은 나중에 당연히 좋겠죠. 왜? 아, 수하고 수하고 목이 나오니까 어때요? 뭐 이걸 갖다가 막았다? 실은 물이 흐르는 걸 갖다가 목이 막았죠. 그죠? 그러니까 물이 여기서 수는 목에다 바람을 먹히고 이 물은 범람하지 않겠죠. 나무가 막았으니까. 이런 공경이 나온다 하는 것. 금창목. 자, 무슨 얘기냐면 나무를 갖다가 쇠로 다듬어야죠. 그럼 뭘 만들어요? 문장가가 나오죠. 그 얘기예요. 금창목. 아, 우리가 자 녹봉을 먹는 경우는 화로 하려면은 화가 나무를 태워버리면은 어때요? 녹봉을 먹죠. 이것도 왜? 나무가 불이 타니까. 그런데 나무는 또 뭐예요? 쇠로 다듬어야지 도끼자루도 만들고 곡척도 만들고 뭘 만들겠죠? 의자도 만들겠죠. 그래서 목성체는 금성체로도 문장가가 나온다. 이게 금창목이에요. 금창목. 이런 개념만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그래서 대부대기하다. 수골이 나온다는 얘기는 수려한 사람이 나온다 라는 거예요. 문성이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대부대기하다. 가금목 똑같아요. 이것도. 이게 뭐 걸려있든지 옆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자, 크게는 목성체가 있고 금성체가 있고 목성체가 있으니까 나쁠 게 없죠? 네. 뭐가 나온다? 문장가로서 존귀한 사람이 나온다. 딱 끝. 여러분 어렵게 하지 마요. 족금목 뭐 같아요? 이게 왜 무당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죠? 방울구처럼 보이죠? 금성체가 있고. 그래서 이거 갖다가 사무나 수린이 나온다 이렇게 해놨어요. 혹시 방울 같다 해서 족금목이라서. 왜냐면 금성체 옆에서 금이 있고 쭉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금성체죠. 목성체하고 이런 것들. 족금목 이런 것들이 이런 건 없어요. 천금목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나도 봤어요. 자, 목성체에서 이 목은 뭐예요? 도주목이에요. 도주목 넘어진 거. 혈장이 여러분들 자 혈장을 갖다가 목성체 목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목유. 목성체는 혈장 어때요? 혈장 자체가 길어요. 이렇게. 이것이 혈성체예요. 끝이 뾰족한 뭐예요? 이렇게. 이건 화성체죠. 끝이 이렇게 뭐예요? 토성체죠. 둥그름한 혈장이 금성체죠. 목은 길어요.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목이라고 그래서 목성체에서 목성체가 내려왔는데 옆에 금성체 산이 끼고 있더라. 이걸 보는 거죠. 이게 뭐야? 호종사죠. 호종사. 네? 이것도 천금목이라서 그런 데서 쓴다. 그냥 문장가로 나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건 또 어때요? 두 개가 양쪽에서 금성체가 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목성체가 있으면 어때요? 이거는 금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죠.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림에만 한정하지 말고 금과 목의 관계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봐라 하는 것들.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목성체로 해서 오공형으로 쭉 흐름해졌어요. 문장가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요? 연기가 있어요. 연기.
연기라는 거 뭐예요? 에 대장기 저기 혹시 왜 전령이라고 하세요? 전령? 군대에서 전령들 왜 이 부대에서 저 본대로 뭐 빈문 나누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걸 전령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끼고 다니는 깃발이야. 이거 뭐예요? 아기. 그러니까 이 앞에를 보니까 무관이죠. 근데 뒤에는 문관이 있으면서 금과 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문관이죠. 문관으로서 나오면서 무관도 되죠. 근데 이걸 갖다가 수재가 나서 장원이 되어 돌아온다라고 했다. 맞아 틀려요? 아니다. 누가? 최원정이가 무공으로 공운을 세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는 안산이나 물도 심하고 거의 무관의 기질이 많아요. 그래서 이정은 실은 당나라 때 명장이지만 이 사람이 병법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명장인데 이 사람이 옛날 시에서 말한 것처럼 문장가로 수재가 됐어요? 아니죠. 무관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도 잘 봐라. 대지 오공형 지난 시간에 우리 누구야? 조은래 박사님께서 전의시에 대해서 얘기했죠. 한번 볼까요? 이게 전의시 묘예요. 딱 이걸 보면 문장가예요? 무관이에요? 문관이에요? 100% 문관이죠. 귀인봉, 문필봉, 귀인봉. 문관이죠? 여기서 무관 나왔어요? 전의시가 누구예요? 이철승. 전주에 있죠? 예, 전의시. 비천오공이에요. 이 여기에서 혈은 어딜까요? 여기서 혈은 어딜까요? 볼까요? 옥수진경에서 오공, 진해, 협접 이런 것은 오직 혈입의 가운데에 혈이 있고 입 가운데에 있고 나머지에는 모두 화장할 수 있는 혈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공, 진해 이런 것들은 오공은 반드시 높고 커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만든다? 입에다 만들 수 있어요. 또한 정자나 암자를 만들 수 없고 마땅히 분묘만 써야 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여 뒤에다가 정자 만들고 옆에다 만들고 밑에다 만들고 이건 안 된다. 오공일에는 또 지주, 거미는 독이 있고 협접은 독이 없으나 형이 작은 오공은 지주와 같다. 거미와 같다. 원래 오공은 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태어나는 사람도 독한 사람이 나와요. 특히 오공형이 앞에 있으면요. 그 집안은 굉장히 독한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돼요. 그러므로 아까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오공은요? 입에 있다고 그랬어요. 입 가운데를 뚫는 것을 마땅하지 않으며 계열은 아까 계열법 배웠죠? 혀를 열 때는 관의 절반만 묻고 걸쳐야 한다. 입을 갖다 너무 깨버리면 안 되니까 그 나머지 절반은 토속으로 배워라. 그래서 옥수진경에서 최원정이는 창법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어디가 열이에요? 이게 만약에 비천오공혈이라면 여기가 혈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로의 비천. 이게 비천오공혈. 전의시묘. 이철승이 나왔어요. 여기서 쓰고요. 이거에 이철승이 조상묘에게 전의시 전주에 있죠?
관금목, 아까 얘기했죠? 금이 이렇게 있는 관통에 관금목이라고 그래요. 걸쳐있다 해서. 근데 꿰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주한 금하고 목이 있으면 뭐 나온다? 문장가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 나 이걸 갖다가 아미문성이라고 한 거야. 이거. 약간 이렇게. 이거. 아미로 본 거예요. 아미는 금성으로 문성이다. 얘기했죠? 금성인데 뭘로 본다? 목성으로 취급한다. 했죠? 문성이다. 관금목 똑같이. 탈금목, 이게 다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요. 탈금목 똑같이. 자, 여기까지서 목성체를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쪽 녹화를 중지하고 조금 쉬었다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